오늘 저희 책으로의 아침을은 주역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이 주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인생은 어긋남이다. 인생은 정말 그냥 어긋남이죠. 우리가 노력한 대로만 된다면, 내 진심만 다해서 된다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진심을 다했는데 어긋나고, 진심을 다했는데 이 때가 아니고, 진심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그 어긋남이 되게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어긋남의 인생에 어떻게 그 어긋남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고, 또 그 어긋남의 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주역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 주역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게 그 무식한 말로 도대체 그럼 주역에서 제일 운수 대통이 뭐야? 정말 좋은 건 뭐야?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64개 중에서 제일 끝에 두 번째, 63번째가 기재라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음양의 조화가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가장 좋은 개가 63개거든요. 근데 그때의 가장 큰 결정적인 핵심은 소통이 잘 이루어진 상황. 이 모든 거에 소통이 이루어진 상황이 결국 어떤 우리가 이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궁극의 가장 완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괴인 것 같아서 결국 우리의 삶이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1장부터 6장까지를 제가 이렇게 그냥 이 각 회의 그 가장 중요한 뜻하고 이 가장 제가 그 6가지의 효 중에서 저한테 그냥 제일 이렇게 뜻깊게 다가왔던 말을 하나씩 해드리고요. 그래서 각 효에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1장부터 6장까지와 30장부터 36장까지를 제가 2개를 맡아 있어서 그까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주역을 잘 몰라도 첫 번째는 되게 읽어봤죠. 그래서 첫 번째가 건곤감이 해서 우리 이 전 세계 이 동양권에서 이 태극이나 이 64개가 다 쓰이지만 이 국기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나라 국기에도 건곤감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건이고, 그 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든 시공간의 처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이 저자께서는 이 서대원 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제 하여간 주역을 하신 분이시고, 이 책이 서울대 권장도서에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이 현대어로 읽기 쉽게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건괴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지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보면 그냥 좋은 거랑은 틀리게 이게 맨 처음 무국의 시대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그리스 신화하고도 되게 비슷해.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어떤 신화에서 되게 다 비슷하게 태초에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무국의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시간도 없는 그런 제일 처음에 무국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무국의 상태에서 있다가 그 다음 형은 우리 태극, 처음으로 극이라는 게 처음 생기는 게 이제 태극의 시대고, 그 다음이 이 원형이정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처음에 생겨나고 자라나고 결실을 얻다가 소멸하는 것까지 이 우주의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태극의 시대가 되고 황극의 시대 그리고 멸극의 시대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양기운만 3개가 있으니까 막 되게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제일 인상 깊었던 그 효가 군자는 종일 건건하고 석척 약하면 여하고 무구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군자, 그냥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전에는 이 군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자기 삶의 주도적인 삶을 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주인이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군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군자가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건건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반성하고 걱정하면 비로소 허물이 없고 이제 길하다 이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막 양기운이 가득하고 이러면 굉장히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항상 노력하고 하루 종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저녁에 다시 반성하고 걱정해야지만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라서 여기서 이 유명한 우리 공자님의 그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이 첫 번째 건괴를 설명하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여기서 그 우리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 뭐 잠용, 항용, 뭐 비룡 이런 말들이 여기에 쓰게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주역의 제일 거는 처음에는 아주 초급자의 상태를 나타나게 되고 점점 중급자, 관리 그리고 5효에 이르면 항상 가장 높은 군자나 왕의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고 맨 마지막 6효는 항상 반대의 위치가 돼요. 뭐든지 좋은 게 극에 달하면 나빠지고 나쁜 게 극에 달하면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어떤 괴인 줄 알았는데 항상 맨 마지막에는 되게 나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쁜 게 그리고 되게 나쁜 거에서는 맨 6은 항상 뒤바뀌어요. 그래서 1, 2, 3, 4, 5효가 되게 나쁘고 막 지금 되게 막 어두운 시대였어도 6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대개는 있고요. 또 막 되게 좋은 건데 6이 되면 어떻게 하니 나빠진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항상 6번째가 되면 순환이 돼서 나빠지는 게 있고 되게 이제 3, 4효 정도가 우리가 보통 성인의 단계, 인간의 단계를 말하는 거라서 되게 3, 4효에는 되게 경계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나쁘다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언제나 6개의 순서로 되어 있지만 이 아래는 이렇게 뭘 모르는 어떤 민초의 단계든가 이렇게 어린이의 단계에서 3, 4효는 어른의 단계, 일반 백성, 그리고 또 아니면 관리, 이 정도 이 사회의 중시적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5효가 최상의 군자나 어떤 제일 그 괴가 가장 잘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고 6효서부터 거꾸로 대부분 뒤집힌다는 거 그런 그거를 알고 보시면 왜 똑같은 뭐가 어둡다 그랬는데 좋다는 말이 있었다가 뭐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뭐 나쁜 말이 안에 있거나 하는 게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보통 3, 4효에는 항상 경계하라는 말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4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상전, 하전으로 이게 상권, 하권으로 되어 있어서 상권이 그럼 32권씩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위가 30권, 하권이 34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실제로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만 이 효가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 쓰는지, 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런 효용법이 한 줄씩 더 있어서 실제로 그 설명문가 훨씬 길기 때문에 되게 주편을 반쯤 나눴을 때 그렇게 해서 됐다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위에 상권 30권은 이 천지, 이 우주의 원리의 우주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써 있고 그 다음에 31장서부터 64장까지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눴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개만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모두 다 음으로만 되어 있는 땅의 길, 인간의 길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주로 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게 있지만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가 이 3호에서 보면 지도자가 되는 거에는 크게 이제 학문을 닦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관랑이라고 해서 관랑 무구 무여라고 해서 우리가 주머니를 조이면 사람이 인색하게 되면 실제로 뭐 허물도 없지만 명예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황상원길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황색 치마처럼 이게 아래로 펼쳐지는 덕을 쭉 이렇게 내리게 베풀게 되면 실제로 매우 길하다 하는 게 저는 이 두 번째 본교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통 뭐 동양에서는 이렇게 뭐 돈이나 이런 거 뭐 돈 없이 살고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좋아한다고 뭐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역에서는 절대로 돈 없이 사는 거를 가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돈을 얻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는 거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고 자아 실현이기도 하고, 그런 걸 안 하는 거를 훨씬 더 흉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렴풋이 알던 뭐 돈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거를 더 가치를 둔다거나 그런 거하고는 거의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둔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혼돈스러운 진짜 그 케이오스의 상황이거든요. 거의 이 상황인데 뭘 해도 나쁜 이런 건데, 실제로 여기 이 저자께서는 이 사랑을 상징하는 걸로 또 했었는데, 다른 데에서는 실제로 또 많은 거 중에 이 본래 주역은 주역 자체보다 주석이 훨씬 더 많거든요. 주석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 공부가 어려운 것인데, 이 3권의 이 3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통. 그러니까 우리가 불통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까 63개 가장 인생의 우리 우주의 가장 좋은 상태를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태를 우주의 가장 좋은 상태로 했다면, 그 다음이 이제 불통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 3개 같은 경우는 아예 미통, 통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어떤 미통의 상태를 이 둔이라는 표현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헤매고 막 이런 것인데, 여기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5번째 효에서 둔기고 소정길 대정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통한 상태, 막 어리석고 방황하고 어둡고 이런 상태가 좀 짧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흉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나 뭐 우리가 살면서 어떤 헤매는 시기는 그게 꼭 10대 때가 아니라 살면서 40대에도 막 진짜 심각한 방황을 할 때가 있고, 그 성공한 거 다 지발로 다 걷어차고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삶의 그런 방황기는 누구나 겪게 되는데, 그런 방황기를 짧게 끝내는 게 좋고, 그걸 너무 끌게 되면 길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이제 교육에 대한 건데요. 결국 이제 인간들이 이제 그런 모든 혼돈을 넘어서 이제 인간이 이 우주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잘 아는 뭐 동몽선습, 경몽요결 이런 말 들어봤듯이, 이런 몽자가 실제로 우리가 이 어리석음이라는 뜻이라서, 이런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동몽, 발몽, 호몽, 빈몽, 이 경몽 이런 말들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동몽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동몽은 그냥 정말 이 순수한 도의 경지, 자연 그대로의 상황의 어떤 최고의 인격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배움을 시작해야 될 텐데, 이때 그 포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포용할 수 있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빈몽이라고 해서 하기 싫고 어려운 공부는 결국 길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모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경몽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사회 질서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의무 교육이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적이 되는 거에는 불리하고 도적을 막는 데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사람들을 가리켜야 예가 생긴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고 도둑도 없고 굉장히 뭐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지 않고, 그건 우리의 환상일 뿐이고, 실제로 옛날이 훨씬 더 뭐 범죄도 많고 뭐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면 비로소 예가 생기고 이런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이게 안정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 사는 게 너무 뭐 나빠졌고 막 복잡해졌고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돌이켜 한 30-40년 전에 우리나라만 해도 도둑 많고 범죄 많았죠. 어느 나라나 못 살 때는 도둑도 많고 범죄도 많고 하다가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그게 오래 지속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잘 살게 됐을 때는 또 어떤 천민 자본주의처럼 해서 또 막 나쁜 것도 많지만 이게 어떤 잘 삶이 계속 성숙하게 되면 비로소 범죄도 없어지고 사람들의 예의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5번째는 어떻게 때를 기다릴 건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는 많은 게 있는데 실제로 무턱대고 내 뜻을 펼치려고 했다가는 그냥 엄청나게 깨지고 그리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미섭대천이라는 말이 이 주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뭔가 큰 강을 건너도 된다.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나아가도 된다는 건데 역시 이 주역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이 유부라는 건데요. 부가 이제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딴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 확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한 거라서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나아가도 된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이때 하지만 우리가 그냥 막 어떤 때 보면 내 어떤 신념만 갖고 막 밀고 나가면 결국 좋지 않고 보통 5번째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5번째 보면 수주식 정길이라고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하는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내 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이상의 그거 돼서 가족도 불행하게 만들고 본인도 너무 피폐하게 살면서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일도 즐기면서 가정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길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 현실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떤 근거 없는 확신, 어떤 신념을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정치인이 알아야 될 생리에 대해서 소음이라는 괴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대체 정치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로는 오히려 초반서부터 불령소사 소유원 종길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청탁이나 뇌물 같은 거를 받지 않아야 좋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길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청탁이나 이 뇌물을 안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소유원, 불평들이 주변에 많다. 우리가 너무 청렴하게 살면은 옆에서 반대가 더 많잖아요. 좀 이렇게 해서 떡고물 좀 나눠주지, 그런 거 왜 안 해주냐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작은 불평들이 있더라도 그렇게 내가 청탁이나 뇌물을 강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도 나중에 보면 너무 정치를 하는 군자가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어떤 신념만 가득해서 너무 이 변혁을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민생이 너무 피폐해진다. 변혁을 할 때도 민생이 돌아가는 거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고, 너무 신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힘이나 권력도 다 민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